네,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많이 빠지네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죠. 해외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의 급락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의 하락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의 성장주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는 그나마 좀 선방한 상태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유가에 좀 연동하는 지금 보시면은 화학주들 흐름 괜찮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LG전자, 삼성전기 흐름 괜찮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면 IT 소부장들, 특히 반도체 소부장들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녹스 첨단이라든지 덕산 네오룩스도 강하고요. PI 첨단 소재도 강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쪽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원전주들도 상당히 강한 편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고 또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좀 선호하는 모습이고요. 반도체는 소부장 섹터주들 좀 선호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바이오 섹터주들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좀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 좀 곳곳에서 좀 포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게임주들과 메타버스 관련주들 상당히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시가총액이 크면서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효과를 봤던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약한 모습, 엔터주들도 좀 약한 모습 나타나면서 미국발 비트코인 하락에 좀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키워드 놓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락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죠. 여기에도 영향을 받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NFT 게임, 메타버스 여기가 이게 연결고리가 요즘에 만들어져가지고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일시적으로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네, 그동안 비트코인의 급등세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게임주 모두 다 그런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거래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현금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만은 버크셔 해서웨이 F회장인 멍거가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말았어야 됐다. 중국에서 그거를 제한하는 건 진짜 잘하는 짓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주말에도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저점에서 일정 부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시장이 좀 성장주들에 대한 우려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미국에서 테이퍼링 가시와 테이퍼링을 계속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속도전을 내면서 일단 향후에 시장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쪽 성장주 쪽에 대한 배제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코인 관련주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게임주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 계속 약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중심을 잡는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위메이드도 중심에 있던 종목이었었고요. 그 외에 다른 게임주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다 전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라서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수급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 시점, 그러니까 매물이 좀 많이 약화되는 시점, 내지는 기술적인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메이드와 하이브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변화에 중소형주가 같이 따라간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두 종목이 바닥을 잡는지를 조금 더 챙겨보시면서 좀 해당 섹터는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 NFT, 게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되는 그 정도였지. 사실 이번에 가상화폐 하락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좀 바뀌는 게 없는데 이렇게 덩달아 좀 밀리는 걸 보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산업의 방향성에는 확실히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NFT라는 거 이 자체도 메타버스, 게임도 메타버스, 다 이 환경 조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같이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게임주들도 NFT 활용,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게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메타버스 환경도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의 산업의 방향성은 좀 맞기 때문에 이 산업의 방향성이 계속 좀 밀고 나가는 상태로 조금 이어지려면 다시 또 약간 관련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안정세라든지 시장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플레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우호적으로 좀 변해야지만 이쪽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안에서 우량주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선별적인 가격 메리트 이런 부분이 도드라질 때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쪽, 특히나 대형주 가운데서는 요즘에 석유화학, 순소화학 쪽으로의 관심이 점차 시장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요, 이 석유화학 쪽 하면 또 효성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효성화학이라든지 효성첨단소재, 효성 TNC 나란히 상승하고 있고, 오늘의 추천주로 나왔었던 율촌화학도 좀 플러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와 롯데케미컬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관심이 슬슬 고조되기 시작했는데 연속성 좀 기대해봐도 좋은 것인지 이유는 또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화학주들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공급에 대한 부담이었었고요. 경기에 대한 부담이었었습니다. 뭐 수요보다는 공급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증설 이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압박을 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유가 강세에서도 원가 부담이 상당히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요. 최근에 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60불대로 내려온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가 부담이 좀 줄어들고 나프타 가격도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기본적으로 화학주들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화학주들 전체적으로 대장주 성격인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금호, 석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뭐 중소형 화학주들 다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해서 일정 부분 시장 대비해서는 좀 선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부분을 조금 활용하시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뭐 쇼커버라든지 뭐 배당 메리트 이런 부분과도 좀 연결해서 시장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들,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섹터 전반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몇몇 IT 종목군들이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낙폭을 좀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삼성전기나 LG디스플레이는 또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소부장 섹터 내에서도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는 종목이 종종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 알려주세요. 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IT 섹터 주들도 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반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기반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반들 이런 부분들이 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뭐랄까요,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동차하고 IT 섹터입니다. 이쪽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좀 실적 대비해서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되었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전기가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강했었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 일부 있습니다만은 잘 버텨주고 있고요. LG전자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뭐 지금 보시면 코스닥 반도체 섹터 내에서 소재주들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ISC의 급등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 비메모리 반도체들도 강세, 특히 지금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지금 8%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아비코전자도 레포트 나오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IT 섹터 내에서 자율차라든지 뭐 메타버스 환경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거 다 연동할 수 있는 종목들 다 강하죠. 지금 최근에 카메라 섹터 쪽에서 MC넥스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보시면 아모텍이나 자화전자 같이 전부 카메라 섹터 쪽에 좀 연동하는 종목들의 강세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현실적으로 돌아왔다라는 점, 실적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시장에서 좀 선별된 투자가 코스닥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쭉 키워드를 놓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실질적으로 일단 뭐 시장의 변동성은 많이 커졌고요. 목요일날 만기가 있다 보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좀 변동성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리딩했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좀 안 좋죠.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매도가 많고요. 거래소도 뭐 약보합권 흐름이라고 보시면, 약보합권이라고보다 조금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의 매도세 많은 편이고요. 개인들이 양시장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 흐름과 함께 같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급과 환율의 변화,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좀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조정세를 이용을 해서 좀 배당 메리트가 있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래소에 있는 경기 민감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좀 저가권에서 좀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전략 좀 같이 써보시고요. 오늘 보시면 낙폭과대 좀 바이오 섹터주들도 눈에 띄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섹터보다는 종목에 좀 편중된 저가 메리트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